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끔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 코인 쪽 투자하는 쪽이라든지 NFT를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 카이카스 지갑에 바로 돈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거 좀 매일매일 오디오 클립하고 지금 일상 IT 부분에서 IT 이슈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 있을 때 한꺼번에 좀 진지한 이야기들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내일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갑작스러우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갑작스럽지만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해설을 한번 해보죠. 카카오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 일본의 피코마를 갖고 있죠. 웹툰 회사였고 1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름을 카카오 피코마로 바꿨어요. 바로 이 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한 건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SEBC입니다. 공식 이름이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거래소가 2017년도 4월에 설립이 됐어요. 잠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사이트거든요. SEBC, co.jp. 그 왜 이렇게 한글로 나오느냐? 구글 크롬에서 돌려서 그렇습니다. 잘 나오죠? 앞으로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쭉 내려가면 4가지 특징. 전임 직원 지형, 여러 거래소를 커버한다, 암호화, 자산 관리 불필요, 분할 구매, 가격 변성, 변동, 위험 분산인데, 제가 일본 사이트를 잘 쓰지는 않으니까 이 사이트를 지금 봐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쨌든 뭐 상담 창구도 있고 굉장히 좀 블링블링하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회사이다. 자, 계좌 개설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것들 나와 있죠. 메뉴도 볼까요? 메뉴, 비트코인 상담 창구 이런 것들이 있네요. 회사 개요 좀 가보겠습니다. 사쿠라 익스체인지 2017년도 5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벌써 꽤 됐죠. 7년 정도 됐으니 꽤 이쪽 업계에서는 괜찮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보죠, 임원 소개? 나는 어린 시절을 미국 홍콩에서 보냈다. 별게 다 있네. 자, SAPC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인수라고 할 정도로 과반수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겠죠. 왜 인수를 했느냐? 네, 짐작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의 해외 진출이에요. 카카오에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뭐냐면 국내용이다 라는 꼬리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외 확장을 해왔었거든요.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카카오가 움직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진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이죠. 그쪽에는 크러스트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사업을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동양권과 서양권 양쪽으로 진출을 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 클레이를, 카카오의 코인이죠. 이걸 좀 더 글로벌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걸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다분히 예측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 비트맥스가 있고 미국엔 비트프론트가 있어요. 둘 다 네이버 라인에서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얘네들은 둘이나 있는데 카카오는요. 그 이 두 곳에서는 네이버의 라인 화폐 링크를 상장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거래가 되는 곳들이 있고요. 자, 클레이는 아직 해외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픈시에서 잘 되는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국내 유저가 좀 많지, 국내에서 사는 거지 해외 우리 고래라고 할 만큼 큰 조직이 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거래소를 인수한 김에 클레이도 일본에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는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암호화폐 발행으로도 해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자금을 모으기 굉장히 좋은 거겠죠. 자, 이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얘기해 보죠. 비트코인 90%가 채굴돼서 10%만 남았다라는 기사가 오늘 계속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주가라고 그렇긴 한데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근접한 걸 좀 가지고 왔는데 5,600, 야, 꽤 비싸다. 5,640만 원, 5만 원대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직 6천만 원 돌파를 못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이게 채굴이잖아요. 채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금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금처럼 매장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갈될 거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줬죠. 4월 1일자로 코인 관련 회사들이 저마다 발표한 자료에 의하니까 1900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컴퓨터를 돌려서 보유할 수 있는 거는 21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300만 정도가 남게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은 수량이 몇 달 만에 채굴이 된다, 끝난다, 이건 아닙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남는데 90%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 13년이었지만은 최종 완료 100%가 다 나오는 데는 2140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에요. 2020년으로 잡아도 앞으로 120년은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놀랍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90%나 채굴해서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지점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라는 거는 이제 반감기라 그래갖고 무슨 뭐 방사능 얘기하는 거죠. 반감기라 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줄어드는 거는 2024년에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기사는 그렇게 확 와닿거나 이거 빨리 준비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세 번째 입니다. 계속 금융권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네이버페이하고 전북은행이 6%대 적금을 출시합니다. 요즘에 적금 금리 굉장히 낮잖아요. 6%면 정말 많이 주는 거죠. 가끔씩 7% 준다 했었을 때에는 그 예전에 기억나시죠? 하나 쪽으로 기억하는데 서버 마비될 정도였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언제냐?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9시에 오픈을 해서 10만 명 선착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10만 명만 6% 준다. 6%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4월 8일 기준이고요. 세해 전 우대 조건 충족 시라는 얘기가 들려요. 자, 어디서 추진하는 거냐? 네이버페이하고 전북은행이 붙은 것처럼 네이버 파이낸셜하고요, 전북은행이 함께해요. 그래서 이름도 네이버페이 곱하기 JX, JB 적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10만 명 제한이 걸리긴 하는데 만 18세 이상만 가능해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14세들도 가능했었죠. 안 됩니다. 18세 이상만 가능하고 한 명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적금이에요. 이런 거 한 100만 원씩 넣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안 돼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적금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좋죠, 6%니까. 근데 따져봐요. 확실히 이게 얼마를 받는 거냐? 우리 제일 궁금한 건 이거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에는 이 적금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계산 한번 해봤었는데, 자, 우선 가입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후에는 6%대 이자가 아니라는 말이 돼요. 자, 금리 충족 요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기본 금리로 주는 건 3%입니다. 보통 그렇죠. 3%고 우대 금리, 우리가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 3%를 더 준다. 두 개 합쳐서 6%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션은 쉽습니다. 뭐 공과금 이체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JB은행 계좌를 연동한 네이버페이로 상품 결제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횟수 제한 없고 혹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충전만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2022년도 8월 21일까지는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 네이버에 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적금 계산기 눌러보죠. 자, 눌러보게 되면은 월 적립액을 20만 원 넣고요. 개월수로 넣고 6개월 들어가겠습니다. 6개월 들어가고, 이게 복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단리예요. 단리인데 6% 정도다. 일반 거세죠.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기.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야 이거 6% 훨씬 적은데 20만 원 6%니까 120만 원 되는 아니죠. 이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120만 원에 대해서 6%잖아요. 세전 이자를 보게 되면은 2만 1,000원 정도인데 비과세가 이자 과세가 붙죠. 15.4%. 세금이고요. 요거 3,000원 정도 빠지기 때문에 실질 수령액이 121만 7,766원이니까 이 뒤에 것만 보면 되죠. 17,766원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0만 원을 넣고 17,000원 정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크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주식시장에 잠깐 넣었다 빼도 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이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 것들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본 거는 이거 직접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이버로 결제를 처음 하고 나면은 다음 달에 3,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000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받고 해지도 괜찮겠는데? 그럼 20만 원 넣고 3,000포인트 받는 거죠. 아니면 5만 원짜리 가입해도 되는 거거든요. 5만 원 넣고 난 다음에 3,000포인트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5만 원에 3,000포인트면 괜찮다. 이게 더 이자가 높을 수도 있다. 자, 바로 어저께 제가 싸이월드 이야기하면서 IBK 5% 이자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는 이번에 처음 6%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나하나 따져볼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권들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적금보다는 코인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코인은 좀 위험하니까 해외 주식 투자라든지 국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맛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자, 네이버페이 전북은행 6%대 적금 출시가 되고 4월 8일이니까 일단 선착순이 선착순 줄 서봐야겠죠? 줄 서보시고요. 3,000포인트 받자. 비트코인 90% 채굴에서 10% 남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120년 걸린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SEBC를 인수했는데 노림수가 있더라.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줄여서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